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고흥 소록도에서 한센인 환자들을 위해 헌신한 고 마가렛 피사렉 간호사를 추모하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녀를 위해 고흥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한복과 기금을 마련했는데 생전에 전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입당 노래와 함께 고 마가렛 피사렉 간호사의 추모 미사가 시작됩니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기도를 올리는 천주교 신자들. 푸른 눈의 소록도 천사, 마가렛 간호사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마리안누아 마가렛 기념관에 마련된 분향소에도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가렛 간호사는 지난 1966년 31살의 나이로 소록도에 들어와 40년 가까이 한센인 환자를 돌봤습니다. 건강이 나빠져 2005년 오스트리아로 돌아갈 때도 자신이 부담이 될까 봐 편지 한 장만을 남기고 동료 간호사 마리안느와 호련히 떠났습니다. 이런 그녀의 희생과 봉사정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치료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뭐 이런 것들을 그렇게 했다고 들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마가렛 간호사의 영명과 함께 고흥 녹동초등학교 학생들의 안타까운 사연도 전해졌습니다. 두 간호사를 위해 지난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한복과 기금을 마련했는데 이를 전달하기 며칠 전 마가렛 간호사가 세상을 떠난 겁니다. 녹동초등학생들이 준 옷을 보여드리고 그 앞에 이제 모셔놓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그 옷은 마가렛 언니를 입혀서 25만 원은 최초의 조유금이 된 거예요. 한국 이름 백수선. 향년 88살의 나이로 눈을 감았지만 그녀가 전한 따뜻한 마음은 영원히 소록도에 기억될 것입니다. 소록도 아주 좋았어. 굉장히 행복 있게 살았어. MBC 뉴스 김담입니다. 광양 동호원 규제 개혁으로 관심이 집중된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됨에 따라 포스코의 비철강 분야 투자 유치가 가시화됐습니다. 광양시는 오늘 동호원 규제 해소에 대한 환영 입장문을 통해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산업입지법의 개정으로 광양시와 포스코의 수건이 해결됐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대응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특히 포스코의 투자 사업 실행을 위한 관련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으며 기회발전 특구 지정 신청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수 순천 광양시 행정협의회가 오늘 광양시청에서 열려 전남 청정수소 발전 국제포럼 공동 개최 등 18건의 공동 현안을 협의 의결했습니다. 여수 순천 광양 3개 시장은 이번 협의회에서 청정수소 국제포럼 등 5건의 심의 안건과 해외 공동 마케팅 추진 등 6건의 연계 사업, 광양항 율촌산단 연결도로 개설 등 7건의 공동 협력 사업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추진 방향을 공유했습니다. 1986년에 출범한 세계시 행정협의회는 그동안 35차례의 정기회의를 통해 3시 광역교통망 시스템 구축과 코로나19 공동 대응 등 지자체 간 협력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3년 전 여수시가 유치했던 전남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 문제 등으로 사업이 지연됐기 때문인데요. 개관이 늦어지면서 광주 지역 미디어 센터도 고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한때 190여 명이 근무했던 여수시 문수청사입니다. 지난 민선 7기 시절 여수시는 이 부지에 전남 시청자 미디어 센터를 짓기로 했고 2020년 6월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여수시 통합청사를 둘러싼 갈등으로 부지 매입 예산이 삭감되는 등 사업이 차질을 빚으면서 지금까지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올해 7월 부지 매입을 완료한 여수시는 최근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진행하고 이달 안에 설계 공모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내년 2월에 이제 용역을 추진하게 되고 내년 12월 달에 일단 발주하고 이제 착공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개관 시점은 오는 2026년 6월로 당초 예상보다 3년가량 늦어지게 됐습니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미디어 교육을 원하는 전남 지역 학생과 시민들은 광주에 있는 센터를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광주 미디어 센터 측도 부담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올해쯤 여수의 센터가 문을 열면 전남 지역 업무를 이관할 계획이었는데 개관이 미뤄지면서 앞으로 3년 정도 더 도내 미디어 교육과 체험 활동을 그대로 맡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전남 미디어 센터가 문을 열 때까지 운영비나 사업비가 추가로 지원되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예산을 가지고 광주 전남권을 지원을 하는 거와 전남만 따로 지원이 되는 거는 아무래도 혜택적인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겠죠. 미디어 센터를 짓는 데 들어가는 건축비는 도비와 시비를 더해 총 120억 원. 사업이 더 지연되면 공사비가 늘어나 지자체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적지 않아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중단됐던 대한항공 여수 제주 노선 운항이 이달 말부터 재개될 전망입니다. 대한항공 측은 오는 29일부터 여수 제주 노선을 운항하기 위해 정기편 허가 절차를 밟고 있으며 해당 노선에는 140석 규모의 항공기가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항공 여수 제주 노선은 하루 한 차례 왕복 운항하며 제주 출발 시각은 오후 1시 45분, 여수 출발 시각은 오후 3시 25분입니다. 15년 만에 전남에서 열리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전남 선수단이 필승 의지를 다졌습니다. 안방에서 열리는 만큼 좋은 경기력이 기대되는데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활약 중인 스타 선수들도 대거 참여합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드민턴 종목 세계 랭킹 1위인 셔틀콕 여제 안세영.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한 안세영 선수는 오는 13일부터 전남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도 참가합니다. 이 밖에도 수영의 황선우, 스마일 점퍼 우상혁 등 아시안게임 스타 선수들이 대거 참여합니다. 전남 선수단 1,300여 명도 결단식을 열고 안방체전에서의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종합 3위 달성을 목표로 우수 선수를 보강하는 등 전력을 강화해온 전남의 선수단은 전국체전 49개 종목 모두에 출전합니다. 15년 만에 이렇게 다시 전국체전을 전라남도에서 치러지는데 모든 선수들이 저뿐 수구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의기투합해서 힘내고 있습니다. 전남 도민과 학생, 체육인 등으로 구성된 전국체전 도민응원단도 발대식을 열고 힘을 보탰습니다. 열띤 응원으로 선수단의 사기를 높이고 경기장 환경 정비 등에 힘쓰게 될 도민응원단은 당초 목표를 크게 상회하는 17,000여 명이 모집됐습니다. 힘차게 응원해 주신다면 도민체전이 감동체전 그리고 화합체전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민응원단은 참가 선수단과 방문객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등 도민이 함께 만들고 즐기는 화합과 감동의 체전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결의했습니다. 국내외 4만여 명의 대규모 선수단과 관람객이 전남을 찾게 되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대규모 행사 위주로 홍보돼 실제 도민들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우려와 아쉬움도 나오는 가운데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열기를 이어받은 성공체전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2023 드론보 챌린지 대회가 오늘 고흥 드론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는 참모총장배에서 국방부 장관배로 승격됐으며 지난달 대전 로봇 드론 지원센터에서 이틀간 고속 공격과 군집 비행 등의 종목이 치러졌고 고흥 드론센터에서는 근거리 정찰과 중거리 정찰 등 2개 종목의 경기가 진행됩니다. 드론봇은 드론과 로봇의 합성어로 군의 수색과 정찰, 공격 임무를 수행하는 장비이며 이번 대회는 국내 유일의 드론봇을 활용한 전투 가상 상황 임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게 됩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유망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함께 벤처 캐피털 매칭 투자 마트를 개최했습니다. 광양경제청은 오늘 여수 소노캄 호텔에서 국내 투자기관과 유망 중소기업 33개 회사가 참여한 가운데 투자와 구매, 판로 개척 등 1:1 투자 상담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올해로 2회째인 이번 투자마트는 지난해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와 사업 확장의 성과로 이어지면서 지역 중소기업과 투자자 사이 네트워크 형성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전국에서 100세 이상 장수 노인이 가장 많은 지자체 10곳 가운데 6곳이 호남에서 나왔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100세 이상 노인 비율은 전북 무주가 약 73명으로 가장 높았고요. 전남 보성과 고흥이 뒤를 이었습니다. 순천대학교의 글로컬 대학 30 선정을 위해 학교 발전기금 기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혁성실업의 황의빈 회장은 최근 1억 2천만 원을 전달하면서 순천대가 지역 혁신을 선도하는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28회 순천 나간읍성 민속문화축제가 다음 주 금요일부터 사흘간 열립니다. 축제는 나간읍성 조선을 만나다를 주제로 개막식과 전통공연, 체험행사가 펼쳐집니다. 하늘은 종일 맑았지만 북쪽에 한기가 남하하면서 어제보다 한낮 기온이 4, 5도가량 떨어졌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오늘 최고 21도에 그치며 종일 선선한 기온 보였는데요. 당분간 오늘과 비슷한 낮 기온 유지하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반짝 추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고흥의 아침 기온이 10도, 순천은 11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더 낮게 출발합니다. 아침 출근길 겉옷을 잘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조금 흐려집니다. 오전 내내 구름 많다가 오후에는 흐려지기 시작해 주말인 토요일 늦은 오후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여수가 14도, 광양 12도, 순천 11도, 고흥은 10도까지 내려가면서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 21도, 광양, 고흥 22도, 순천은 23도에 그치겠습니다. 강풍으로 인해 해상에 내려진 풍랑주의보는 오늘 밤에 해제가 되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먼 바다에서는 최고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에 한 차례 비가 지나면 다음 주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겠고요. 당분간 오늘과 비슷한 기온의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어제 저녁 8시 15분 순천시 조례동의 한 아파트에서 1톤 트럭이 담벼락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50대 여성 운전자 등 일가족 5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29회째를 맞는 국제 남도 음식 문화 큰 잔치가 내일부터 사흘 동안 여수 세계 박람회장에서 열립니다. 올해 행사에서는 남도의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주제관과 음식 명인들의 요리를 선보이는 명인관, 15개 나라가 참여하는 세계 미식관 등이 운영됩니다. 또 남도 음식 세계화를 위한 수출 상담회와 갓김치 만들기, 어린이 쿠킹 클래스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됩니다. 여수 지역 기업들이 4분기 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여수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관내 180여 개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4분기 기업 경기 전망 지수는 기준치인 100을 밑도는 83.6에 그쳐 4분기 기업 경기가 3분기보다 악화할 것으로 예상한 기업이 더 많았습니다. 여수상인은 글로벌 경기 침체와 중국의 석유화학 제품 자급률 상승 등으로 공급 과잉 현상이 고착화될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습니다.